이번 시간에는 제품과 관련된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제품이란 원료를 써서 물건을 만드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들어낸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SQ IS 2015년 버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영어로는 product. 제품이란 조직과 고객 간의 어떠한 행위도 없이 생산될 수 있는 조직의 출력, 아웃풋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은 공급자, 서플라이어와 고객 간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도 없이 달성은 되나 종종 이것에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서비스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지배적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유형적, 텐저블이라는 것입니다. 제품 중 하드웨어는 유형적이며 그 양은 셀 수 있는 카운터블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이어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책상, 신발, 안경 등은 하드웨어에 속할 것입니다. 제품 중 가공 물질, 영어로는 processed material은 유형적이며 그 양은 연속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솔린, 디젤 같은 연료, 음료수는 가공 물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가공 물질은 흔히 상품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제품 중 소프트웨어는 전달 매체,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폰 앱, 지침서, 사전의 내용, 뮤지컬 작곡 저작권, 매너증과 관계없이 정보, 인포메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조직과 고객 간에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적어도 하나의 활동, 액티비티를 가지는 조직의 출력, 아웃풋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지배적인 요소는 일반적으로 무용적, 인텐저블이라는 것이고 서비스는 종종 고객과의 접점, 인터페이스에서 고객 요구사항을 수립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활동들을 포함하며 은행, 회계법인, 정부기관, 예를 들면 학교, 병원같이 지속적인 관계성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은 예를 들면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제공한 유형의 제품에 수행될 활동, 예를 들면 수리될 자동차, 또한 고객이 제공한 무형의 제품에 수행된 활동, 예를 들면 세금 환급 준비에 필요한 손익계산서, 또한 무형의 제품의 인도, 예를 들면 지식 전달 차원에서의 정보 인도, 또한 예를 들면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위한 분위기를 창조하는 것은 그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또는 조직의 출력인 아웃풋, 즉 제품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제품 규격과 함께 회사 표준율을 작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제품 규격에 의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표준 또는 규격, 프로덕트 스탠다드의 용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IS 가이드 2에 의하면 목적과의 합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또는 제품의 그룹이 충족시켜야 하는 어떠한 요구사항 또는 모든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규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 규격의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조직 또는 기업의 경영 방침을 구현하는 것이고 제품이 목표로 한 품질을 명확히 한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자사 제품의 특징을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목표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활동의 기준, 즉 조직 또는 회사 표준화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제품 규격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규격의 구성은 일정한 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 범위, 스코프, 모든 표준에서는 그 표준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이 어디에 적용되는 제품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종류 또는 등급, 세 번째는 치수, 형상, 네 번째는 품질. 품질에는 겉모양, 구조, 성능, 성분 등이 있겠고, 재료,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또 시험의 항목, 방법, 또한 검사의 항목과 방법, 또한 포장과 표시, 포장에는 제품에 따라 납포장, 속포장, 겉포장 등이 있겠고, 표시에는 품명, 종류, 등급 또는 약호, 또한 제조자명, 또 제조 연호일, 또한 라트 번호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규격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출력, 즉 얼굴과 같은 제품에 대한 표준인 점을 인식하고 고객 또는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 또는 규제사항이 있고, 이는 소비자의 보호, 안정성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화장품의 경우는 화장품법,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수출 대상국의 법규나 규제사항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환경의 오염, 자원의 절약, 에너지 절약, 리사이클 등이 있습니다. 관련 표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의 표준인 KS나 국제 표준인 ISO, 단체 표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제조 코스트, 시장의 상황, 경쟁력 등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직의 상황 중에서 특히 예를 들면 생산의 네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4M, Man, Material, Machine, Method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의 군이 있을 시에는 제품 군별로 그룹핑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포츠 구기 종목별로 사용하는 볼의 규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구기 종목에서는 사용하는 볼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레 또는 재름과 무게는 공통적으로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볼의 재질, 공기압과 색상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합한 볼의 규격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볼의 규격을 알고 직접 사용하든지 또는 관람을 한다면 그 스포츠 종목에 보다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